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개별화 교육계획서만 세워두어도 정말 큰 산 하나는 넘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개별화 교육계획서는 특수교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교육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같이 숫기가 없고 내향적인 특수교사들의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보호자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주최한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하면 즐겨야겠죠. 오늘은 저는 개별화 교육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순서와 양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가지 짚어보자면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매 학년이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내부 결제를 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도 역시 내부 결제, 전자문서 혹은 나이스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을 경우나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전출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서가 송부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날짜를 지키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개별화 교육 회의 순서를 한번 짚어볼게요. 그런데 이 회의 순서나 양식의 틀은 정답이 없습니다. 저 역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자료를 얻으면 또 그 자료를 기초로 또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자료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의 일정은 학교 일정과 조율을 해서 가장 적합한 날짜에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과 운영 계획을 짜야겠죠.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과 관련한 자료 등은 제가 블로그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 사정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전체 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정해진 날에 통합교사와 학부모 모두 모셔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회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 회의에 개별 회의를 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4일에 걸쳐서 개별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통합교사들과 위원장과 함께 개별화 회의를 합니다. 저는 교사와 보호자를 따로 상담을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또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와 교사와 따로 개별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보호자가 없을 때 좀 허심탄회하게 그 학생에 대해서 꾸미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정말 그에 맞는 1년 교육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3일 정도를 개인별 보호자 면담 기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개별화 회의를 왜 굳이 4일 동안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저의 내향적인 성향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체 회의 때 진땀을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또 이거를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부끄럼도 되게 많이 타고요. 그래서 4일이지만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저의 성격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상담 시간을 받아서 이제 1대1로 좀 체계적이고 한번 회의할 때 1시간씩 넘게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또 통합교사와 또 보호자는 또 통합 이제 상담 기간에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또 각자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새로운 방법인데 말 그대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방법이죠. 작년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저는 서면용 회의록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네, 혹시 다과를 준비해야 한다면 에듀파인으로 다과 품위도 해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과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회의할 때. 이제 이렇게 개별화 날짜도 정하고 통보도 했으면 이제 개별화 회의를 준비해야겠죠. 개별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서류들은 회의 등록부, 그리고 저는 한 장으로 압축된 1년 도움반 연간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자료를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이스 개별화 교육계획 이용 동의서도 넣고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회의할 안건들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경우, 특히 저같이 내향적인 교사들의 경우에는 해야 될 말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회의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신규 교사인 경우에도 보호자랑 첫 대면이 되게 신경이 쓰이실 텐데 미리 할 말을 좀 적어 놓으면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등록부와 회의록을 정리해서 내부 결제를 받습니다. 이제 이에 근거해서 개별화 계획서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개별화 교육 계획서 발표지에 사인한 부분은 이제 스캔을 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같이 내부 결제에 올리고 원본을 잘 보관합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나이스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 볼 생각이에요. 현재 특수교육은 기존의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비전자문서에 올리고 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도 나이스의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되게 이제 나이스로 많이 전환되었고, 특수학급은 아직 이제 비전자문서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점점 모두가 나이스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이니만큼 이제 곧 전면 시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서 안의 내용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드릴게요. 자, 이제 하면 우리 남은 바쁜 3월도 화이팅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